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학년도 화학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화학의 유용성과 관련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과학자들이 석유를 원료로 해서 나일론을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은 합성 섬유고 하버와 보슈가 질소기체를 니은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했다. 질소와 수소기체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거죠. 산소가 아니라 수소가 되고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되면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번은 학생들이 그린 탄소 원자에 대해서 전자배치 가부터 다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가가 싸움 원리를 만족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싸움 원리를 만족하려면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채워야 되는데요. 지금 ES를 채우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다가 바닥 상태 전자배치냐라고 물어봤는데 바닥 상태 전자배치에 해당하네요. 지금 싸움 원리를 지키면서 훈트의 규칙도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가부터 다가 모두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으려면 하나의 오비탈에 스핀이 같은 전자가 2개 이상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각각의 오비탈에 전부 다 스핀이 다르게 들어있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거죠. 전체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에 대한 실험과 이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라고 주어져 있고요. 실험 과정이 주어져 있고 25도씨의 물 100g이 담긴 열량계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CaCl2Wg을 넣어서 녹인 후에 수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30도씨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발열 반응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스타이로폼 컵이라고 해서 기억을 표시하고 있네요. 아래쪽에 학생 A는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로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열량계를 통해서 출입한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열량계인 거고요. CaCl2가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온도가 높아지는 걸 통해서 발열 반응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기억이 앞에서 스타이로폼 컵이었죠. 단열재로 사용이 되는 건데 열량계 내부와 외부 사이에 열출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스타이로폼 컵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맞는 설명이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가 2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탄소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산소에만 비공유전자쌍이 2쌍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인 상황이에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분자 모양이 직선형인 분자 2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직선형이 되려면 SN2기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다가 지금 SN2기반의 직선형이 되네요. 가는 비공유전자쌍이 들어가면서 SN4기반의 구분형입니다. 직선형인 분자는 2가지가 되는 게 맞고요. 극성 분자가 1가지인 거냐? 구분형이 되는 가는 극성 분자가 되고요. 직선형의 CO2 양쪽 원자가 동일한 거니까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다를 조심해야겠네요. 다는 직선형이긴 하지만 양쪽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지금 가와 다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2가지인 상황이에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5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반응에서 1몰의 CO2가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O2의 양을 묻고 있어요. 그냥 O2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네요. 산소를 통해서 찾아주면 생성물 쪽에 산소가 4개, 8개, 총 12개인데요. 여기 2개가 있으니까 10개를 여기서 커버해야 되죠. O2인 거니까 X자리에 5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CO2와 O2에 대해서는 개수비가 4대 5인 거니까요. 1몰이라고 했을 때는 4분의 5몰이 반응한 상황이죠. 4분의 5몰이면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네요. 6번 문제 보시면 이온결합 물질과 관련해서 학생 A가 세운 가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나트륨과 할로젠 원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기억이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4가지 고체 물질에 대해서 이온 사이의 거리, 녹는 점을 조사하고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각각이 전부 다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전하량이 일가인 거니까요. 원래 이온 결합물들의 녹는 점은 전하량의 곱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고 지금처럼 전하량의 곱이 동일할 때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면서 녹는 점이 높아지게 되죠. 이미 결과는 알고 있는 거고요. 주어진 자료도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이온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서 녹는 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고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NaCl을 구성하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일단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겠죠. 지금 Na 플러스와 Cl-가 1대1로 결합하고 있으니까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은 거고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한 겁니다. 디귿번 이 4개의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가장 큰 물질. 정전기적 인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게 되죠. 지금 가장 녹는 점이 높은 NaF가 정전기적 인력도 가장 큰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페이지는 뭐 역시나 간단하게 출제가 된 거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부터 보시면 1, 2주기 원소 A부터 C로 이루어진 이온 가와 분자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주 쓰이는 다원자 이온들은 뭐 모형으로 나타내건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건 빠르게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수산화 이온 형태인 거죠. 결합을 하나 하고 있으니까 17족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16족이고요. 2주기 16족 산소와 1주기 수소가 결합해서 OH- 형태입니다. 아래쪽에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수산화 이온이고 B는 수소에서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2주기에서 옥텟을 만족하려면 플루오린이죠. HF가 되는 거네요. 기억번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가와 나에서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원래라면 플루오린과 산소 때문에 원자번호가 차이가 나니까 전자수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를 얻으면서 산소의 경우엔 8번이었는데 9번 플루오린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정확히는 1번, 9번인 거니까 HF 1몰당 전자가 10몰이고요. 여기는 1번, 8번이었는데 하나를 얻어서 마찬가지로 1몰당 전자가 10몰입니다. 전자수는 가와 나에서 같은 게 맞고요. A와 C가 같은 족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산소와 플루오린 16족과 17족으로 서로 다른 족 원소죠.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은 AC2에 대해서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수의 비율을 물었는데요. AC2면 OF2에 해당하는 거고 OF2의 경우에는 화합물들 중에서 이 공유 전자쌍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최대가 되는 물질로 우리가 기억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수이자 결합선수의 경우에는 중심 원자가 산소가 되면서 2개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고 비공유는 2와 3 곱하기 2, 6을 더해서 전체 8이 되면서 4가 되는 게 맞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값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8번은 화합물 AB 그리고 CD3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2개를 잃어서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건 3주기 2종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이고요. Mg2 플러스 형태고 2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건 산소가 산화이온이 된 거죠. CD3는 결합 3개를 하고 있는 2주기 원소, 질소죠. 여기에 H 3개가 붙어있는 암모니아, NH3 형태가 됩니다. 기억번에 AB가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하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고요. C2에 이중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C2는 N2가 되는 거고 질소에는 3중결합이 있습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 A 고체가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A는 마그네슘, 금속이죠. 금속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화적정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가 있는데 항상 아래쪽 실험 결과를 먼저 봐야 돼요. 실험 결과를 보면 V가 주어져 있고 가에서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1몰농도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실험 과정의 초반부 자료를 좀 악의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먼저 시선이 가지 않으면 쭉 읽고 나서 다시 돌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아래쪽으로 먼저 시선이 가서 실험 과정의 초반부 자료를 주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요. 아래쪽으로 시선이 간 김에 어떤 것을 구하라고 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금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으로 적절한 것들을 묻고 있고 기억은 숫자로, 니은은 실험 기구에 대한 겁니다. 위쪽에 아세트산 1몰농도라고 했죠. 이게 1몰농도 수액을 준비했다라고 된 거고요. 가해 수액 10ml에 물을 넣어서 100ml 수액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1몰농도 수액 10ml인 거니까 10mm몰이죠. 10mm몰이 100ml에 들어있으면서요. 0.1몰농도 수액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에서 만든 수액 기억 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라인을 떨어뜨렸으니까 적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부 취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림과 같이 니은에 들어있는 0.2몰농도 NaOH 수액 니은의 경우엔 뷰렛인 거죠. 이렇게 표준 용액을 담고 있으면서 빠져나간 액체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는 장치가 뷰렛에 해당합니다. 니은 자리엔 뷰렛이 들어가주면 되고요. 0.2몰농도 NaOH로 적정하는데 최종적으로 10ml가 들어갔으니까 NaOH가 2mm몰 들어간 거예요. NaOH가 2mm몰이라면 아세트산도 2mm몰이 적정 과정에서 이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었다는 거고요.
2mmol이 들어가려면 원래 100ml에 10mmol이 있었으니까요. 5분의 1만 취한 거죠. 부피로는 지금 20ml를 취한 겁니다. 또는 만들어낸 수액의 농도가 0.1몰 농도죠. 처음에 1몰 농도짜리였지만 부피가 10배가 되면서 10배 희석이 된 거예요. 농도가 0.1몰 농도고 0.1몰 농도짜리를 2mmol 가져오려면 부피는 20ml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돼요. 기억 자리에 20이 들어가고요. 니은 자리엔 뷰렛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20과 뷰렛이 들어가는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0번 문제 보시면 오비탈 가 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는 오비탈 AB에 대한 자료다. 가와 나가 각각 AB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주양자 수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양자 수 1자리는 어차피 1S밖에 없어요. 그럼 A가 1S에 해당하는 건데 S오비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즉 구형인 게 가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자리 가가 그대로 1S, A가 되는 거고요. 나의 경우엔 P오비탈에 해당하는 거네요. 지금 주양자 수가 2인 거니까 2P가 될 테고 나 자리가 2P, 정확히는 Z축에 꽂혀 있으니까요. 2PZ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위양자 수는 S오비탈은 0이 되는 거고 P오비탈은 1인 거니까요. A와 B 대응을 시켰고요. 기억번에 가가 A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A와 B의 합은 2가 아니라 1입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번 나의 자기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이냐? 자기양자수는 정수값을 가져야 되죠.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 사이에 정수값을 갖는 거지 이렇게 플러스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죠.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 건 스핀 자기양자수예요. 기억번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설탕의 용해에 대한 실험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실험 과정을 보면 25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에 따른 비커 속 고체 설탕의 양을 관찰하고 수액의 몰농도를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찰 결과를 보면 설탕 수액의 몰농도 시간이 t일 때 3분의 2에 이었는데 여기서 더 커지니까 t까지는 동적 표현이 아니었고요. 4t에서 a 아래쪽에 표현을 해줬네요. 4t일 때 수액은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4t부터는 용해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설탕 수액의 몰농도가 바뀌지 않을 테고요. 여기는 묻는다면 a가 될 겁니다. 기억번 t일 때 설탕의 석출 속도가 0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설탕의 석출 속도는 설탕 수액의 몰농도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설탕 수액의 몰농도가 지금 0이 아니죠. 수액 속에 설탕이 들어있었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용해가 진행되는 건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크기 때문이지 석출 속도가 0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요. 4t일 때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4t는 용해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요. 용해와 석출 속도가 동일해진 겁니다. 같은 거지 누가 크다라고 해주면 안 되죠.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 4t일 때와 8t일 때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4t부터 용해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그 이후에는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죠.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됐네요. 디귿번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0.3몰 농도 A 수액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량의 물에 고체 A를 Xg 모두 녹인다라고 되어 있고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가해 수액을 모두 넣고 표시된 눈금섬까지 물을 넣고 섞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Xg을 250ml 수액에 녹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50ml만 가져왔네요. 지금 250이었는데 50을 가져왔으니까 5분의 1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럼 Xg이 아니라 50ml에는 0.2Xg, 우리 밀리그램 단위가 편한 거니까요. 200X 밀리그램이 들어있을 테고요. 이걸 취해서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모두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표시된 눈금섬까지 물을 넣고 섞어서 0.3몰 농도 A 수액을 만들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0.3몰 농도 A 수액을 500ml 만든 거니까 곱해주면 150mmol이 되는 거죠. 150mmol이 결국 200X 밀리그램의 양인 거고요. 화학식량을 60이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식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그럼 A의 양은 200X 밀리그램인데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60분의 200X 밀리몰이 되는 거고요. 밀리몰 단위로 이렇게 구한 값이 최종적으로는 500ml 0.3몰 농도인 거니까 이게 150 밀리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해주면 150과 200을 나눠주면 3대 4가 되는 건데요. 4는 여기서 한 번 더 나눌게요. 15가 됩니다. X는 하고 정리해주면 15가 넘어가면서 45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X를 물었고요. X는 45가 되니까 보기들 중에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 이어서 2페이지도 워낙에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 정리했고요. 잠 쉬었다 3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보시면
원자 W부터 Z와 수소로 이루어진 분자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W부터 Z를 각각 OFSCl 중에 하나라고 주어져 있네요. 분자 내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W와 Y가 같은 주기 원소라는 조건도 줬고요. 수소와 W부터 Z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제시되어 있고, 아래쪽에서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을 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소가 WXYZ에 비해서는 전기 음성도가 작다라는 조건을 준 거고요.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작은데 그럼 차이를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전기 음성도가 큰 거겠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 순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Z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고 W가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은 겁니다. 그럼 제시된 지금 4개의 원소 주기율표상에 간단하게 위치를 표시해보면 산소, 플루오린이 있고 아래쪽에 황과 염소가 있는 상태고요. 전기 음성도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플루오린이 가장 큰 거죠. 전체 원자 중에 1등이기도 합니다. 그 값이 Z로 들어가게 되고 가장 작은 게 왼쪽 아래쪽에 있는 황이 되겠죠. W가 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암기를 하고 있었으면 이 조건, 그러니까 W와 Y가 같은 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활용해서 여기를 Y라고 찾아도 되고, 보통은 근데 플루오린이 1등이라는 거 암기하고 나서 뭐 2등, 3등 정도까지는 암기를 하는 거죠. 플루오린 이후에 전체 원자 중에 2등이 산소예요. 그래서 Z가 플루오린이라는 걸 찾고 나면 X와 Y에 대해서 사실 이 조건이 없어도요, 우리가 배경지식을 통해서 X가 산소라는 걸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부탁을 드렸듯이 사실 2,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전기 음성도를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기 음성도를 암기하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처럼 주기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걸로 조금 더 빠르게 풀 수도 있고요. 지금도 뭐 이런 자료가 없어도 이게 전기 음성도 순서라고 했을 때 당연히 1등은 플루오린, 2등은 산소가 되고 전체 원자 중에 3등이 염소예요. Y가 염소가 되고 황이 W가 되는 거고요. 뭐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수치까지도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죠. 4.0, 3.5에 3.0, 2.5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자료가 없어도 수소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1이거든요. 그래서 제시된 자료들 중에서 몇몇 자료는 없어도 우리가 풀이할 수 있고, 또 추론해서 푼다라고 하더라도 수치를 기억하고 있으면 검산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전기 음성도는 웬만하면 암기를 해주세요. 아래쪽에 묻는 것들 답변해 보면 전기 음성도는 X와 W 둘을 비교하면 X가 큰 거죠. X에서가 크다. 기억법 맞는 보기가 되고요. C와 A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C와 A는 화학식상에서 수소, 원자의 개수예요. HAW라고 했을 때 W가 황인 거니까요. H2S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A랑 C를 비교하라고 했죠. HCY라고 했을 때요. Y는 CL인 거니까 CL이면 H 하나 들어가는 HCl 형태인 거죠. A가 2고 C가 1인 거니까 부등호 모양이 잘못됐네요. 디귿번 YZ에서 Y가 부분적인 음전할 띠냐라고 물어봤는데, YZ에서 Y는 플루오린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은 25도시에서 세 가지 수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에 대해서 비율을 제시하고 있네요. 몇 배냐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도가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될 때는 P스케일로 풀어주는 게 좋죠. 그럼 pH와 pOH를 놓고 봤을 때 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했지만 pH하고 pOH는 중성을 기준으로 pH와 pOH가 둘 다 7이 되면서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쪽으로 n만큼 커지게 되면 더해서 14를 유지해야 되니까 한쪽은 n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pH나 pOH에 대해서 항상 7이 기준인 거고요. 7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으로 n만큼 커지게 되면 다른 쪽으로는 n만큼 작아지면서 이 값이 당연히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7 플러스 n, 7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하나 커지고 하나 작아진 상태에서 더해서 14를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처럼 농도가 10의 제곱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면 P스케일로 pH하고 pOH는 2 차이 나는 거고요. 그 2 차이 나는 걸 절반으로 나눠서, 즉 1에 해당하는 게 7을 기준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값을 가는 게 pH와 pOH고요. 크기를 결정한 다음엔 액성 판단을 통해서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10의 제곱이 되는 게 수산화이온인 거니까요. OH-가 많아지면서 염기성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가 pH를 표시한다고 했을 때는 pH가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 중에서 지금 염기성인 거니까 7 플러스 1로 들어가면서 8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서 길게 했지만 사실 이런 자료들은 보자마자 한 1초 정도가 지나면 pH를 바로 써야 돼요. 지금도 1대1이 되는 건 이게 지금 중성이죠. 여기는 7이 될 테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일단 10의 제곱이면 P스케일로 2차이다. 그럼 pH나 pOH는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수소이온 농도 쪽이 큰 산성인 거니까요. 7을 기준으로 7 마이너스 1, 이 자리가 pH 6이 되는 겁니다. 기억번에 나가 중성이 되는 게 맞죠?
니은번 다의 pH가 5.0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다의 pH는 5.0이 아니라 6.0입니다.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수산화이온 농도 가와다가 10의 4승배 차이 나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pH로 2 차이 나면 수산화이온 농도로는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정확히는 pH가 큰 쪽에서 수산화이온 농도가 큰 거니까 가 쪽에서가 다 쪽과 비교해서 수산화이온 농도가 100배입니다. 10의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은 산화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들을 일부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위쪽 개수를 맞춰 볼게요. 일단 3이 적혀 있네요. 그러면 구리가 3개여야 되니까 이 자리는 그냥 3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는 3이라고 일단 찾은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산화수를 매겨오면 구리는 황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서 구리의 경우는 플러스 2인데 플러스 2인 거니까 그대로 둘게요. 산소는 마이너스 2면 질소는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질소는 플러스 2가 됩니다. 황의 경우에는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자리가 플러스 6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전자 이동은 황에서 산화수가 8만큼 커진 상황이고요. 질소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3만큼 감소한 상황. 이 상태에서 황은 이미 개수가 나왔죠. 3개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전자수는 24전자 반응이고요. 24전자 반응을 맞추려면 여긴 8개 질소가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네요. 그럼 B 자리에는 8로 들어가게 되고, 수소나 산소 원자의 개수를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균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균형이 조금 더 편해 보이니까 저는 전화균형으로 풀게요. 생성물 쪽에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으로 중성이에요. 반응물 쪽도 중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 플러스 8이 들어가면서 중성을 맞춰줘야 되고요. 수소가 8개인 거니까 8개가 되도록 이 자리에 4가 들어가고, 산소의 개수로 검산해주면 되겠네요. 산소가 4개, 8개, 12개, 또 12개를 더해서 생성물 쪽에 24개가 있고요. 반응물 쪽에 24개가 있는 게 검산이 된 겁니다. 기억번에 CuS가 환원제냐라고 물어봤는데 CuS를 쫓아가면 산화수가 증가하면서 자신이 산화했죠. 남을 환원시킨 환원제로 작용한 게 맞습니다. C 플러스 D와 A 플러스 B를 비교해라. C 플러스 D의 경우에는 C와 D의 합은 12가 되는 거고요. 앞쪽은 12. A 플러스 B, A와 B의 합은 11이 되면서 12가 11보다 큰 게 맞죠.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번 NO3-2몰이 반응할 때 SO4-2-1몰이 생성이 되는 거냐? 개수비가 2대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NO3- SO4-2-는 개수비가 2대 1이 아니라 8대 3이죠. 2대 1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디귿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16번 문제 보시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2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2가 분자량이 서로 다른 가나다, 이원자 분자가 3종류의 분자량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원자량은 2종류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 연습을 많이 한 거고요. 분자량이 3종류로 존재하고 있고 이때 분자의 존재 비율을 준 거네요. 원자의 존재 비율에서 분자로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분자의 존재 비율이 주어졌을 때도 원자로 잘 넘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에 대해서는 이쪽에 정리해 볼게요. X에 대해서 지금 부등호가 왼쪽이 크게 되어 있으니까요. X의 원자량이 A, B가 있고 만약에 A가 크다라고 해주면 이게 X2로 넘어오는 상황에서는 큰 것만 2개 들어간 애가 있을 테고요. 2A가 있을 테고 작은 것만 2개 들어간 애가 있을 거예요. 이 B가 있을 테고 이 둘을 조합해서 나오는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갖는 애가 있을 테고요. 당연히 위쪽에서 A가 원자량이 컸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가나다 형태로 들어가게 된 거고 이렇게 분자량이 3종류가 나왔다는 건 원자량은 2종류가 있었다는 거고요. 만약에 얘네들의 존재비가 A 대 B로 존재하고 있었으면 이건 복잡하니까 쓰진 않을게요. 이게 A 대 B라고 했을 때 A제곱, 여긴 B제곱, 여긴 2AB의 존재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에 대해서 존재 비율 A 대 B로 주어지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듯이 A제곱, B제곱, 2AB로 쓰게 되고요. 이걸 잘 기억한 상태에서 분자에서 원자 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 양 끝단에 있는 것들을 제곱수로 바꿔주면 편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자에 대해서 존재 비율을 줬는데 나의 존재 비율과 다의 존재 비율을 1.5, 즉 2분의 3이라고 준 거죠. 그럼 나와 다에 대해서 2대 3의 비율을 준 건데요. 이 자리를 이렇게 2대 3으로 쓰게 되면 이 자리가 제곱수가 되는 게 편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놓고 계산하면서 루트를 취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제곱수가 되도록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요. 양쪽에 3을 곱해줘서 9대 6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제곱수가 되도록 9와 6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럼 이 9에 해당하는 게 3의 제곱인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3대 잠깐 네모라고 해주면 여기 3에서 3의 제곱 형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 6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네모의 형태로 나온 건데 지금 2 곱하기 3 곱하기 네모를 해서 6이 나오려면 이 자리가 1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1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 자리의 경우에는 지금 1의 제곱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1이 되죠. 그래서 분자에 대해서 존재 비율 1대 6대 9로 들어가게 되고요. 원자에 대해서 존재 비율은 1대 3으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써놓고 보니까 원자량이 작은 쪽에서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염소가 생각나는 상황이긴 하네요. 9대 6대 1이라고 나왔을 때 워낙에 자주 사용되는 숫자인 거니까 여기서 이미 어떤 심증을 가지고 문제 푸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묻는 것들 좀 정리해 보면요. X의 동위원소가 3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X의 동위원소는 2가지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 X의 평균 원자량이 나의 분자량의 절반보다 작은 거냐? 나의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는 게 지금 나인 거죠. 나의 분자량의 절반이라면 2분의 A 플러스 B인데요. 지금 원자량에 대해서 A와 B가 1대1로 존재했다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만 지금은 X에 대해서 원자량이 작은 애가 존재 비율이 더 큰 거죠. 그럼 둘 사이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얘에 가까워야 되니까 더 작은 값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분자량의 절반보다 작다. 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 디귿은 자연계에서 가와 나의 존재 비율 2배 차이가 나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와 나는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거죠. 가와 나의 존재 비율은 2배 차이가 아니라 지금 6배 차이예요. 이 자리가 2가 아니라 6이 되는 거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네요.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7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는 실린더의 A2B4가 23g 들어있는 것을, 나는 가의 실린더의 AB가 10g 첨가되고 단은 Wg이 첨가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네요. 넘어가는 거고요.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체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냥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부피를 그대로 분자수처럼 써볼게요. 그러면 V 떼고 그냥 분자수처럼 써주면 분자수가 얘가 1몰 기준으로 쓸 수가 있고요. 3분의 7이 되려면 3분의 3몰이 더해진 거고, 3분의 7에서 3분의 13, 3분의 6에 해당하는 2몰이 더해진 상황으로 보면 되겠네요. V를 떼고 몰수처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둘에 대해서 몰수와 질량이 나왔으니까 몰 질량에 대한 상대값을 구한 거고, 분자량에 대한 상대값이 나오면 원자량 뭐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주면 되겠네요. 묻는 것들 정리해 보면 일단 분자량에 대한 상대값은 1몰 기준으로 해서 분자량을 써주면요. A2B4의 경우에는 23이고요. 얘가 1몰이 되도록 해주면 지금 3분의 3몰이 10g인 거니까요. 1몰, 4분의 3몰 기준, 그러니까 4분의 3배를 해줘야 되니까 4분의 3배를 해주면 AB는 7.5 기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원자량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AB가 7.5인 거잖아요. 그럼 A2B2까지 해주면 15예요. 근데 A2B4가 되면서 23이 됐으니까 23과 15의 차이에 해당하는 8이 B 2개의 질량에 해당합니다. 그럼 B의 경우에는 원자량이 4가 되는 거고요. B의 원자량 4를 대입해주면 A의 원자량은 3.5가 되는 거죠. 원자량은 A와 B 중에서 A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정확한 비율까지 구했고 정확히는 B가 큰 겁니다.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W가 몇이냐? A와 B에 대해서 원자량을 구했으니까 A to B도 분자량을 구한 거예요. A to B의 분자량은 A 2개, B 하나인 거니까요. 7에 4를 더해서 11이 되는 겁니다. 분자량 11을 기준으로 지금 2몰 기준인 거니까요. W의 경우에는 22가 되는 게 맞죠.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다에서 실린더 속 기체에 대해서 전체 원자수분의 A 원자수가 2분의 1인 거냐? 다의 경우에는 분자수는 다 나온 상황이에요. A2B4는 1몰이 있는 거고요. AB는 3분의 3몰이 있는 거고, A2B의 경우에는 2몰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원자수에 대해서 전체 원자 중에서 A 원자가 절반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전체 원자수와 A 원자수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식 자체는 어차피 지금 원자라는 건 A 원자하고 B 원자만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전체 중에서 A 원자가 절반이라는 건 나머지 절반은 B 원자라는 거죠. 조금 더 센스 있게 계산하시려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전체 원자 중에서 A 원자가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이 B 원자인 거니까 결국 A 원자 수와 B 원자 수의 개수가 같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상황에서 A 원자 수와 B 원자 수가 같은 거냐? 그럼 어떤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냐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A, B는 이미 A 원자 수와 B 원자 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A 원자 수와 B 원자 수를 각각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를 제외하고 남은 곳에서 그냥 A 원자 수와 B 원자 수가 동일해지면 이 값을 만족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정확히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합답형 문제는 그냥 이게 O냐 X냐 정도만 묻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전체 원자 중에 A 원자가 절반이 되려면 A 원자 수와 B 원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이미 A 원자 수와 B 원자 수가 같은 거니까 남은 애들에서 A 원자 수와 B 원자 수가 같은지만 보면 되죠. 뭐 그럼 눈으로 풀었을 겁니다. A 원자 수는 2개, 4개에서 6개인데요.
4개, 2개에서 비원자수도 6개. A원자수와 B원자수가 같은 게 맞습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3페이지까지도 그냥 편하게 풀이하실 수가 있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은 4페이지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17번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정리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세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항상 양적 관계 문제는 처음에 상태를 확인하면서 액체나 고체가 들어있는 함정이 되는 상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들의 상황을 보는 거죠. 지금 개수는 C는 빠져 있지만 A와 B에 대해서는 2대1로 명확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린더의 A기체와 B기체의 질량을 달리해서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라고 줬고요. A와 C에 대해서 분자량비를 4대5라고 줬고 실험 2에서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주면서 실험 2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것도 제시했네요. 아래쪽에 반응 전에는 A와 B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반응 후 자료들이 있는데 일단 위쪽에서 2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조건을 줬고요. 또 B에 대해서 한계 반응물 조건 이외에 반응 후 자료도 실험 2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실험 2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으니까 EW만큼 반응한 상황이고 반응 후에는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이 주어져 있는데 전체 기체 중에서 C가 9분의 8이라고 주어진 거죠. C의 몰 분율을 준 건데요. B가 한계 반응물로 모두 소모된다는 걸 앞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전체 중에 C가 9분의 8이면 나머지가 9분의 1인데 그 나머지 9분의 1에 해당하는 게 A입니다. 그러면 전체 중에 C가 9분의 8, 나머지 A가 9분의 1이라는 건 A와 C에 대해서 몰수비를 제시한 거죠. 몰수 그냥 상대값으로 표시해보면 그럼 A가 1몰일 때 C가 8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가 8몰 생성이 된 상황에서 이때 C가 9분의 8, 나머지 9분의 1이 A인 거니까 A는 1몰 남아있는 상황으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A와 C에 대해서 반응 후 몰수비가 나온 건데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건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한 번 이상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시된 자료가 개수 A와 B가 2대1이라는 거 써야 되고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건 사용했고 여기에 A와 C의 분자량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숙하신 분들은 버퍼링 없이 바로 풀 텐데 A와 C의 몰수비가 나왔는데 A와 C의 분자량비가 있죠. 그럼 진짜로 주고 싶은 건 빨리 몰수와 분자량을 곱해서 질량에 대한 비율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A와 C에 대해서 몰수가 1대 8인 거니까요. 분자량이 4대 5일 때 A는 1몰 기준, C는 지금 8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A와 C의 질량비는 반응 후에 4대 40, 즉 1대 10인 겁니다. 그러면 A와 C에 대해서 질량으로는 1대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반응 전에 질량이 주어지면서 질량 보존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반응 전엔 A와 B만 존재하는데 A와 B가 이번 실험에서 총 질량이 11W였어요. 그럼 질량 보존에 의해서 반응 후에 A와 C의 총합도 11W가 돼야 되는데 위쪽에 분석을 통해서 1대 10으로 11W를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1A에 해당하는 게 W인 거고 8몰의 C에 해당하는 게 10W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몰비 구하고 분자량비는 주어져 있으니까 질량비로 빠르게 해석을 해주고요.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질량과 몰수에 대해서 A와 C는 대응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이미 문제가 풀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이제 W에 해당하는 게 A는 1몰이라는 걸 찾았으니까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A가 W만큼 나오려면 8W 반응한 상황이고요. 둘이 반응해서 10W가 되는 건 자연스럽게 검산도 된 거고 A는 W당 1몰이었으니까 몰수의 상대값으로 표시해보면 9W는 9몰이고 여기서 8만큼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던 항상 제시된 건 써야 되는데 개수를 다 임의로 준 게 아니라 A와 B는 같이 줬기 때문에요. 2대1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건 활용을 해야 되죠. 반응할 때 2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A가 8 반응했다면 B는 4 반응한 거고 그럼 B도 이제 EW가 4, 즉 W당 2몰이라는 걸 찾았고요. 그러면 4에서 4 반응한 상황이다. 그러면 A가 8 반응할 때 B는 4 반응했고 C는 8이 생성이 됐으니까요. 2대 1대 2로 반응한 거죠. 개수가 먼저 나온 겁니다. 2대 1대 2로 반응하면서 C자리는 2라고 찾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C와 V1분의 V2인 건데 C는 일단 2라고 찾았고 V1과 V2의 비율은 전체 기체의 부피에 대한 비율인데요. 전체 기체의 부피는 전체 기체의 분자수에 대한 비율을 찾아주면 될 것 같고 분자수는 반응 후에 대해서 이번 실험은 이미 나왔죠. C8몰과 A1몰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1번 실험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A는 W당 1몰 기준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4고요. B는 W당 2예요.
또는 2W의 4였으니까 6W면 3배에서 12가 됩니다. 2대 1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4 반응하고 얘는 2 반응하고요. 그럼 C의 경우에는 4가 생성이 되면서 A는 한 개 반응물로 소모가 됐고 C가 4가 있고 B가 10이 남는 거니까요. 10과 4를 더해서 14가 됩니다. 구하라는 거 정리해보면 C의 경우엔 개수 2라고 구했고요. V1분의 V2를 묻고 있는데 V1분의 V2는 부피의 비율인데 분자수 비율과 동일한 거죠. 14분의 9로 대응을 시켜주면 됩니다. 약분해주면 7이 되면서 7분의 9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7분의 9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9번 문제 보시면요.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W부터 Z가 각각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라고 주어져 있네요. 간단하게 위치를 표시해보면 주기율표상에서 질소, 산소는 2주기에 있고요.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3주기에 있습니다. 각 원자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기역과 니은은 이온 반지름과 제일 이온화 에너지 중에 하나다.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줬네요.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상대값으로 제시했는데 일단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상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요. 나트륨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마그네슘이 되고 질소, 산소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여러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 중에 제일 자료가 많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세 자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Y가 있네요. Y에 대해서 먼저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Y의 경우에는 지금 원자 반지름을 통해 살펴보면 Y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것도 있고 Y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Y가 나트륨이나 산소, 즉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Y의 경우엔 마그네슘과 질소 중에 골라야 되는 거고요. 마그네슘과 질소 중에 고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Y의 모습을 보면 어느 쪽이 이온 반지름, 어느 쪽이 이온 아이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후보군들 3개 중에선 제일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마그네슘과 질소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요. Y를요. 이때 이온화 에너지와 이온 반지름 중에서 이온 반지름을 생각해 보면 질소를 배제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온 반지름은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의 역순이죠. 즉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얘네 넷 중에서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게 지금 질소예요. 근데 Y가 만약에 질소가 된다면 어느 쪽이 이온 반지름인지는 몰라도 Y가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Y가 질소라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럼 Y는 질소가 아니라 Y가 마그네슘이 되면서 Y를 대응시키게 되고요. Y 자리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마그네슘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거는 나트륨밖에 없죠. 그럼 W가 나트륨이 되네요. 이쪽에 표시할게요. W는 나트륨, 그럼 Y는 마그네슘이 되면서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일단 대응을 시켰고요. 이 자리가 W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기역도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게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나트륨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나트륨이 꼴등이에요.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작아야 되는데 오히려 큰 값을 보이는 걸로 봐서 기역 자리가 이온화 에너지면 모순이고요. 기역 자리인 이온 반지름이 됩니다. 기역은 이온 반지름, 그럼 니은이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남은 X하고 Z에 대해서는 이온화 에너지로 대응을 시키는데 질소와 산소가 남았네요. 질소와 산소가 남았다는 것 자체가 좀 잘 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는 보통 이렇게 질소, 산소 예외적인 상황에서 출제가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X와 Z를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를 통해서 대응을 시키는 거죠. 15족과 16족 중에서는 15족, 질소가 큰 거니까 X와 Z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큰 Z가 질소가 되고요. X가 산소가 됩니다. 대응을 잘 시켰고 묻는 것들만 이제 정리해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이 이온 반지름이냐? 기역은 이온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2차 이온화 에너지 W와 Y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1쪽에서 급경한 증가하면서 커지게 되죠. W, 나트륨에서가 큰 거예요.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 X와 Z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같은 주기에선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죠. X에서가 큰 겁니다. 이것도 부등호가 잘못됐네요. 기역번만 맞는 보기가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중화반응에 대한 실험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료를 보면 기역과 니은이 각각 HA, H2B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처음부터 경우의 수를 줬고요. 처음에 집중해서 읽으면서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는 둘 다 산이고요. 산 중에 대응을 시켜야 되고 하나는 일가산, 하나는 이가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아래쪽에 실험 과정을 보면 NaOH, HA, H2B를 각각 준비해서요.
아까 HA와 H2B가 그 기억과 니은의 후보군이었죠. NaOH 10ml에 X몰롱도 기억을 조금씩 첨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똑같은 NaOH 10ml, 같은 염기를 사용했고 여기에 X몰롱도 니은을 조금씩 첨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한 수액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첨가하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NaOH가 동일하게 10ml 있는 상태에서요. 한쪽에 기억, 한쪽에 니은을 넣었는데 기억과 니은은 각각 산이었고 가수가 다른 거였죠. 하나는 일가산, 하나는 이가산인 상황이에요. 여기에 실험 결과를 보면 나와 다에서 첨가한 산수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산수액의 부피를 첨가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V, 2V, 3V로 나눠서 3번에 걸쳐서 제시했고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롱도 합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A가 5분의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줬는데요. A와 5분의 3은 여기에서의 부등호를 준 거죠. 이 부등호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위쪽에 실험을 보면 지금 염기는 처음에 NaOH 10ml로 시작해서 같은 농도의 산을 집어넣는데 일가산, 이가산으로 일단 처음에 구별을 잘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NaOH가 처음에 10ml가 있었고요. 여기에 표시해 볼게요. NaOH는 공통적으로 10ml가 있었고 여기에 산을 집어넣는데 어느 쪽이 일가인지 이가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근데 둘 다 농도가 같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동일한 NaOH에 V, 2V, 3V로 집어넣는 상황이고 이때 모든 이온의 몰롱도 합은 처음에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일단 액성 판단이 먼저인데 모든 이온의 몰롱도 합에 대해서 개형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접근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이온의 몰롱도 합은 일가로 적정하든 이가로 적정하든 개형 자체는 동일하죠. 중화점까지 떨어지면서 중화점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중화점 이후에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그래서 주어진 자료들 중에서는 일단 나에서는요. 초기에 1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다 커져야 되는데 지금 2분의 1과 2분의 1 동일한 값을 주면서 여기서 일단 액성을 준 거네요. 같은 값을 가지려면 하나는 중화점 이전, 하나는 중화점 이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화점 이전의 염기성이고 여기가 중화점 이후의 산성이라는 걸 준 거고요. 비슷하게 이 부등호를 통해서도 액성을 준 거죠. 분명히 중화점까지는 떨어지고 중화점 이후에 커져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아래쪽에서도요. 이 지점이 중화점이거나 또는 중화점 이후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계속 커져야 되니까 이 부등호의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화점이거나 중화점 이후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 부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가 중화점 이전이 되면서 무조건 염기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둘 다 염기성인 거고요. 우리가 알아낸 것도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 자리는 액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는 염기성, 둘 다 염기성인 거니까 구별하지 않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알아냈죠. 이 자리는 산성입니다. 중화점 이후 상황에 대한 거고 그렇게 찾고 나면 이제는 이 둘을 보면서요. 둘 다 이제 염기성인 상황에서 이 둘 사이에 이 부등호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게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롱도, 즉 몰롱도에 대한 자료가 주어지는데 0.5와 0.6이죠. 근데 이 0.5와 0.6으로 이 아래쪽이 큰 건데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실험은 초기에 염기의 부피가 동일한 상태에서 산을 쭉 넣어가는 건데 그러면 전체 수액의 부피가 여긴 10ml였고 여긴 10 플러스 V, 여긴 10 플러스 2V, 여긴 10 플러스 3V가 되면서 세로줄로는 지금 두 실험에서 부피가 동일한 상황이에요. 정확히는 이 둘만 보면 부피가 10 플러스 V로 동일한 거죠. 근데 부피가 동일한 상태에서 몰롱도가 0.5와 0.6, 5대 6이 됐다는 건 몰수로도 5대 6의 비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정 과정에서 모든 이온의 몰롱도에 대한 개형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온의 몰수도 중요 자료이기 때문에 개형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실전에서 이런 거 다 그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이온의 몰수에 대해서는 지금 염기를 산으로 적정하는데 일가로 적정하는 상황이라면 중화점까지 몰수가 안 바뀌겠죠. 그래서 중화점까지 몰수가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 커지는 형태가 될 테고요. 근데 염기를 H2B, 이가로 적정하는 상황이었다면 중화점까지는 이가가 들어가는 만큼 계속 떨어지죠. 중화점 이후에 커지는 상태가 되면서 처음 시작할 때의 몰수는 동일했다고 하더라도요. 일가로 적정할 때는 중화점까지 몰수가 유지가 되고 이가로 적정할 때는 중화점까지 몰수가 떨어지는데 둘 다 아직 중화점 이전이죠. 그러면 일가는 유지가 되고 이걸 여기 붙였다고 생각하면 더 편하겠네요. 이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 이온의 몰수는 중화점 이전에서 비교하면 일가로 적정하는 쪽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등호에 의해서 우리가 다가 일가로 적정하는 상황, 다가 지금 HA로 적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가 이가로 적정하는 상황, H2B로 적정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이런 개형들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같은 부피에서 몰농도 B가 몰수 B인데 전체 이온의 몰수가 유지되는 곳이 있고 줄어드는 쪽이 있는 거니까 이 부등호에 의해서 전체 이온의 몰수가 큰 쪽이 1가로 적정하는 상황, 전체 이온의 몰수가 작은 쪽이 2가로 적정하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를 통해서 이제 산을 해석하고 나면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몰수의 상대값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보면서 몰농도 B가 0.6과 0.5로 6대 5잖아요. 그럼 전체 이온의 몰수 B도 6대 5가 되겠죠. 그럼 전체 이온의 몰수를 6이라고 쓰고 이쪽은 5라고 써볼게요. 그냥 몰수의 상대값을 써본 거고요. 6과 5라고 했을 때 중하점까지는 1가로 적정할 때는 전체 이온의 몰수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 6이어야 되고 6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처음 시작할 때 같은 NaOH 10ml에서 시작한 거니까 H2B로 적정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땐 6이 있었던 거고요. 위쪽에 표시해 볼게요. 10ml 기준으로는 NaOH는 2개 이온을 해리하는 거니까 모든 이온의 양이 6이 되려면 10ml당 NaOH가 3이 들어있는 겁니다. NaOH의 몰수 3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중하점 이전까지는 2가로 적정하고 있을 때는 2가가 들어간 만큼 전체 이온의 몰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지금 1만큼 줄었는데 이 1만큼 준 게 의미하는 건 V에 1만큼 H2B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H2B의 경우에는 Vml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들어가서 이 1이 줄어든 걸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이때 HA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게 위쪽에서 제시한 게 둘 다 같은 농도죠. 그럼 Vml에 H2B가 1이 들어간다는 건 HA도 똑같이 1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별하지 않고 쓸게요. 그럼 V에 1 들어간 거고 여기엔 2 들어간 거고 여기엔 3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검산이 되네요. NaOH가 3일 때 H2B가 3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산과 염기가 같은 몰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산이 이가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고 문제에선 Y를 구하라고 했는데 Y는 그럼 3V일 때 전체 이온의 몰수를 구하면 해결이 되겠네요. 전체 이온의 몰수는 이 자리 이제 산성이 된 거니까요. 산에 염기가 들어왔다고 해석해주면 되죠. 산이 과량인 상태에서 염기가 들어왔다고 해석해주면 되는데 염기가 1가인 거니까 산이 결정한 전체 이온의 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산은 지금 H2B, 이가산이 들어간 거니까 이온 3개를 해리하게 되고요. H2B가 3만큼 들어갔으면 전체 이온의 몰수는 9가 되는 거죠. 아래쪽을 해석해주면 아래쪽은 HA 1가산인데 NaOH가 3이 있을 때 HA가 3이 들어가면 여긴 중하점이군요. 여기는 액성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이 자리가 중성 자리고요. 중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온의 양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계속 6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을 거예요. 6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 자리든 이온의 양을 6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Y가 이미 나온 상황이 된 게 아까 여기서 했던 걸 그냥 거꾸로 해주면 되네요. 지금 같은 부피에서는 몰농도 B가 그대로 몰수 B예요. 그래서 처음에 몰농도 B가 5대 6일 때 몰수를 5대 6이라고 쓴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몰수 B가 먼저 나왔죠. 근데 이렇게 같은 부피,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는 10 플러스 3V로 세로 줄에선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선 몰수로 모든 이온의 몰수가 3대 2라면 몰농도로도 3대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Y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기준으로요. 3대 2의 비율인 거니까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서 약분해주면 3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3분의 1, 답은 4번으로 나온 상황이고 지금 Y만 구하라고 하는 바람에 뭐 문제를 아직 더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중간에 답이 나와버렸네요. 우리가 아직 V를 안 구한 상황인데 답이 나왔기 때문에 검산할 겸요. V도 한번 구해보고 V를 통해서 요 Y도 3분의 1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에 V를 구하라고 했으면 V의 경우에는 지금 요 자리를 봤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에서 5분의 3이 되고 있는데 전체 이온의 몰농도에 대한 건데요. 전체 이온의 몰수는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전체 이온의 몰수가 유지가 되면서 전체 이온의 몰농도가 이렇게 5분의 3배가 됐다라는 건 전체 이온의 몰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몰농도가 5분의 3배가 되려면 부피가 3분의 5배가 되는 겁니다. 부피가 3분의 5배. 이건 필기를 좀 해볼게요. 나중에 복습을 위해서 필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피가 3분의 5배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요. 부피가 3분의 5배가 되려면 처음에 10ml였으니까요. 3분의 5배가 되면 3분의 50ml가 돼야 돼요. 3분의 50ml가 되려면 3분의 30에 3분의 20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V가 3분의 20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숫자였군요. 그래서 V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 둘을 비교하면서 몰수가 유지되는데 몰농도가 5분의 3배라면 부피는 3분의 5배다. 그럼 10에서 3분의 5배, 3분의 50이 돼야 되고 10에서 3분의 50이 되려면 3분의 20이 더해진 거죠.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한번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 V가 3분의 20이면
3부위에 해당하는 건 3분의 20을 넣어주면 20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20ml가 추가가 된 거니까 원래 있던 초기에 10ml에 20ml를 더해주면 전체 부피가 30ml로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전체 부피가 지금 여긴 10ml, 여긴 30ml로 3배가 됐고 여전히 몰수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몰농도는 그냥 부피에만 반비례해서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를 구한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세로로 비교하지 않고 얘랑 얘랑 비교하면서요. 몰수가 유지되는, 아직 여기가 중화점인 거니까 전체 몰수는 유지가 됐을 텐데 부피가 3배가 됐으니까 몰농도는 3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Y는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괜찮은 풀이인 거고요. 보기는 이미 답이 나온 상황이겠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4표 위주의 문제들이 앞쪽 문제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운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8번 양적관계 문항이 좀 쉽게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